가끔은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우리는 이런 감정을 보통 이렇게 말하죠. 괜히 혼자 서운해집니다. 그 사람이 너무했어. 서운함은 언제 시작되는가? 서운함은 사건이 아니라 기대에서 시작된다. 아무 기대 없던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서운한 이유. 이상하죠? 남이 하면 별일 아닌데 가까운 사람이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의 위험성. 기대는 말하지 않으면 계약이 아니다. 상대는 모르고 나는 혼자 실망한다. 알아서 해주길 바랐다는 말의 본질. 기대는 표현하지 않는 순간 반드시 오해로 돌아옵니다. 계산하는 마음. 마음속 장부를 쓰기 시작할 때 이번엔 내가 참았어. 지난번엔 내가 먼저 연락했잖아. 관계가 거래가 되는 순간, 관계에서 계산이 시작되면 사랑은 줄어들고 평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평가가 많아질수록 서운함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계산이 불러오는 세 가지 왜곡. 내가 한 것만 기억함. 상대의 노력을 깎아내림. 스스로 피해자가 됨. 계산은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불공정한 방식입니다. 기준이 전부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요. 기대와 희생의 함정. 왜 우리는 말하지 않고 참을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 부탁하면 미안해지는 심리.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라는 착각. 참는 건 배려가 아니라 미뤄진 폭발일 뿐입니다. 희생은 왜 고마움이 되지 않을까? 선택하지 않은 희생. 보상 기대가 섞인 호의. 해줬는데라는 말의 위험. 진짜 호의는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을 때만 호의입니다. 서운함 없이 사는 사람들. 관계가 편한 사람들의 공통점. 계산하지 않는다. 대신 기준을 분명히 한다. 기대 대신 요청을 한다.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한다면 말하라는 겁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세 가지 태도. 선택한 일만 한다. 말 못할 기대는 내려놓는다. 감정은 쌓지 말고 정리한다. 서운함이 찼다는 건 당신이 예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관계의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계산 대신 선택으로, 서운함 대신 기준으로 관계를 대해보세요. 마음이 훨씬 덜 다칠 겁니다. 계산하는 마음. 관계를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장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관계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봤다면 이번엔 내가 먼저 했잖아.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해준 거 아니야? 왜 항상 나만 이해해야 하지?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숫자로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마음속 장부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할까? 계산은 대부분 선의에서 시작된다. 처음부터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좀 더 하지 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돌아오겠지. 이 기대가 생기는 순간 선의는 조용히 거래로 변합니다. 호의 기대 계산, 희생 보상 장부. 이때부터 관계는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계산은 반드시 비교를 낳는다. 계산이 시작되면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 정도밖에 안 하지? 그런데 이 비교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이 전부 내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100% 안다. 상대의 마음은 추측한다. 결과는 항상 불공정. 그래서 계산은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나에게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계산이 많아질수록 말은 줄어든다.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계산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내가 계산하고 있다는 걸 들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줘 대신 혼자 참음, 서운해 대신 혼자 기록함, 힘들어 대신 혼자 누적함. 그리고 어느 날 감정이 터지면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몰랐어. 정말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계산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왜곡. 기억의 왜곡. 내가 한 것만 선명해진다. 계산을 시작하면 기억이 바뀝니다. 내가 한 건 장면처럼 떠오르고 상대가 한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가 됩니다. 고마움, 당연함, 배려, 의무, 호의 기본가.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평가만 남습니다. 감정의 왜곡.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 계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참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지웁니다. 그걸 선택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 선택한 걸 희생으로 착각하는 순간 서운함은 필연이 됩니다. 관계의 왜곡. 사랑이 아니라 평가가 된다. 계산이 많은 관계에서는 이런 질문이 늘어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지? 이 질문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답을 숫자로 매기기 시작할 때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산을 멈추지 못할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대부분의 계산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만큼 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계산으로 변합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부탁하면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먼저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압니다. 나는 선택이 아니라 회피를 했다는 걸. 계산을 멈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핵심 전환 문장. 계산을 멈추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해도 괜찮은 것만 하는 것.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가? 안 알아줘도 괜찮은가? 그래도 내가 선택한 일인가? 이 질문에 아니요가 나온다면 하지 않는 게 성숙한 선택입니다. 마무리 내레이션. 계산이 많다는 건 당신이 계산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방향을 바꿔봅시다. 계산 대신 선택, 서운함 대신 기준, 침묵 대신 요청. 그러면 관계는 줄어들지 않고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